네, 안녕하십니까. 모난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의 연속 하락 4일째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트럼프의 여파가 큰데요.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벽을 너무 높게 세우면서 전 세계적인 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관세의 벽이 미국에 과연 득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퀘스천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미국 주식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주가엔 반영이 되는 듯합니다. 현재 프리 시장이고요.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잠깐 살펴보면 S&P 500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한 지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는 곳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위험은 200일선에서 하락의 강한 방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하락을 강하게 왔다가 이 200일선을 터치하면서 강하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때 하락과 이때 하락은 기울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상당히 계속적으로 이 시장을 내리눌렀고요. 이때는 사는 세력과 사는 세력이 나뉘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붙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세는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엊그저께 있었던 이 반등, 이 반등은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서 속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방향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 지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에서 이 상승세가 사실상은 이 저점을 치고 올라온다라는 부분에 착안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장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S&P 500 같은 경우는 위험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이 200일선을 잠시 하회했던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하회했던 이 줄들, 요 줄과 요 줄, 요 줄, 그리고 요 줄 어떻게 지지될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점 153불을 기점으로 해서 113불, 지금 프리장에서는 109불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불을 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볼린저 하단을 이미 돌파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이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RSI 지표도 거의 30에 가까운 상황까지 왔고요. 지금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럴 때 적립식 매수로 대응하는 편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프리장에서 약간 상승하고 있으나 이미 하락에 실었기 때문에 이 상승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0일선을 하회해서 오늘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이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요 매물대가 어찌 보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내려도 더 내리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과매도세가 있었던 적이 많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요 부분이 상당히 매도세가 있었는데 이때가 470불 정도에서 저가 385네요. 약 한 80불 정도 내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거의 한 440불에서 390불 정도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더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과매도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과매도세에 진입했다라고 보이고, 구글도 200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세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게 개파락을 한 뒤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글의 매도세는 정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라고 할 수 있는 이 200일선조차도 쉽게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다행이다라고 보는 건 이 과매도세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는 않고 요 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하락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좀 위험한 상황이죠. 아마존은 200일선이 깨지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다른 주식들은 이렇게 기울기가 셌지만 아마존은 천천히 올라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200일선이 상당히 지지선이 될 텐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지금 좀 하락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애플은 아직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볼린저 사이에 있고, 볼린저 중심선이 녹색 51선인데 뭐 그 중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이고요. 테슬라의 하락세가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인한 상승이 이쯤인데, 이걸 만약에 이번에 오늘 뚫게 되면 사실상 테슬라의 가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를 모두 뺀 값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금 예전에 급등했던 이 갭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채우고 내려왔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제 곧 접촉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팔란티어의 상승세는 요 상승세인데, 요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요 선에서 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요 선이 와주기를 바랄 뿐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팔란티어는 지속적으로 개별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짙어진다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하고 짙어진다면 매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벅셔 해서웨이는 고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상단을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도 뭐 그냥 쏘쏘합니다. 리커전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했던 걸 모두 반납하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5.9불, 6불이 오고 있습니다. 이 6불 라인이 오면 아마 저는 매수를 걸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수가 될 것 같고요. 이 6불 라인에서 매수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템퍼스 AI 같은 경우도 그 돈나무 누나 덕에 상승했던 요 갭이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웨이스 매니지먼트는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런 매도가 제일 안 좋은 매도라고 생각합니다. 볼린저를 계속 하단하면서 내려오는 이 매도세는 말 그대로 정말 끝도 없는 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지금 현재 판국이라고 보고, 아이온큐에 제가 봤을 때 적정한 매수가는 여전히 이 200일선의 언저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언더에서 계속해서 움직였던 주식인데 아마 빼고 나오는 어떤 그런 형국이 보입니다. 슈드 같은 경우도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TLT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TLT가 상승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200일선의 매물대에 조금 막힌 느낌입니다. 속슬 같은 경우가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수가 없어서 많이 빠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속슬이 조금 위험합니다. 저는 속슬 비중이 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린저를 너무 강하게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어디선가 반등을 해서 요 구간까지 들어와야 살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사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 라브도
지지선을 깼네요. 예,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매수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라고 보이고요. XBI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로티스도 200일선 깨고 내려오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월 적립식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CIBR 같은 경우는 오늘 프리장에서 약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상승하기에는 뭔가 만들어지진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30일선이죠. 예, 30 RSI 30 지수를 터치했을 때 튕기는 걸 볼 수 있으니 아직은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오늘의 프리장은 이렇고요. 벌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만 주 거래량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주가 아니라 1000만 주 거래량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정도 매도세면은 뭔가 강한 매도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뉴스를 한번 보면 6개월간의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노출되고 있고, 중국의 엔비디아 GPU 우회 수입 등을 앞으로 제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에도 노출되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질 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기자들의 말인 거고요. 엔비디아가 빠지는 이유는 그냥 말 그대로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이 뭐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엔비디아를 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금씩 더 내려온다면 조금씩 더 모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미국 주식의 방향은 이렇게 보고, 오늘은 역시나 코인 시장이죠.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하락세가 나옵니다. 실제 정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올랐던 것은 트럼프의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에 관련돼서 이 바닥권을 찍고 올라갔다가 관세 장벽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찌됐건 이 지금 볼린저의 하단을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이요. 지금 딱 오늘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30 정도 수준이 이제 오늘 조금 더 빠지면 한 82,000불 정도 되면 RSI가 3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주봉으로 잠깐 봤을 때, 주봉으로 잠깐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또 망가졌어? 잠깐만요. 딱 요 정도 수준에서 좀 볼게요. 이게 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선물을 거래하는 거래소의 이 화면과 주식을 거래하는 우리나라 HTS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는 이렇게 마우스 휠로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되는데, 우리나라 HTS 같은 경우는 컨트롤을 눌러줘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봉 현재 상에서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터치하진 않았어요. 하단은 75,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5,000선을 계속해서 보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75,000선에 대한 포지션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75,000이 가기 전에 지금 현재 한 요 정도 수준이 RSI 30 영역이고요. 30 영역을 지금 살짝 본다면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 정도 수준에서 한 요 정도까지, 제가 얇은 선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너무 작은 금액에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 RSI 25 정도 수준에서 반등했던 모습들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선에 보면 쭉 시계열로 보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저는 현물 포지션을 오픈을 했고요. 선물 포지션도 조금 더 담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열어놨던 포지션은 오더는 다 돼서 포지션으로 왔고, 지금 포지션 상에서 일봉상에서 포지션은 200일선을 지지하는 이 시점에서 현물과 선물이 동시에 매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밤이 관건인데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고요. 그다음에 템퍼스 AI인데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사실 주인공이 될 정도의 크기는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 테슬라가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리장이 이제 끝나갑니다. 실제 11시 반 20분 정도 남았고요. 미국 시장의 현재 입지는 상당히 하락세의 방향을 두고 있다. 오늘도 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매주마다 이슈를 만들고 있는 이슈 메이커가 됐기 때문에 그 이슈 메이커의 입을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밤입니다. 고맙습니다.